이른바 깡통 전세를 비롯한 각종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지검장을 역임했고 조세금융 등 경제범죄 특별수사 전문가로 불렸던 노승건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즘 전세 사기 발생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 노승건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서민권의 재산을 침해하는 가장 고약한 사회 문제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월세 제도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목돈을 준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 일체 다른 임대를 주지 않는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이 전세 제도는 거액의 전세금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소한 문제나 분쟁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신동 부동산 투기 수법이 전세 제도와 결합되고 계속 오를 것만 같던 집값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하락하게 되면서 소위 전세 사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에 비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전세 사기의 그 유형도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전세 사기는 주택의 상황이나 시세, 거래 당사자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워낙 유형이 다양하고 신종수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그 유형을 한두 개로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된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은 깡통 전세라는 것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것은 전세를 사는 도중에 전세값이 매매 시세와 비슷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상회하는 경우에 깡통 전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는 도중에 집값이 하락하여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는 사기 수법이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른 사회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단순 임대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투자해 집을 여러 채 사는 소위 갭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하여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세 사기의 40% 이상이 갭 투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탁 사기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이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탁회사 승낙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이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신탁회사 승낙 없이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법이 바로 신탁 사기 수법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사하는 날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날에 시차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전세 사기도 있고요. 이중계약 사기와 같은 하여튼 다양한 유형의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예, 아주 다양하군요. 그런데 최근 대구에서는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아주 많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구 주택 경기가 아주 나빠진 겁니다. 갭 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대구 사람으로서 소위 갭 투자로 인하여 대구에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갭이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고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갭 투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평대 아파트 매매 시세가 1억 원이고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잣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들고 있으면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1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살 수 있겠죠. 네. 근데 7천만 원짜리 전세를 끼고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3천만 원만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원 종잣돈으로 아파트를 최대 5채까지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인데 이렇게 갭 투자를 한 뒤에 아파트 값이 껑충 뛰게 되면 한꺼번에 5채 분량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갭 투자는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용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는 돈을 벌게 되지만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전세금 내줄 돈이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최근 갭 투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세 사기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소위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세입자인 서민들이 전세를 얻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을 꼼꼼히 잘 따져본 후에 전세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특별법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전세 사기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와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법률 3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피해자인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제 그러한 절차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긴박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과정에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미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한 뒤에 일정 부분을 지원을 받는 사후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법률 전문가로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유의사항을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입자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그 주택의 시세입니다. 네. 거주하는 집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집주인이 과다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그나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빌라, 연립주택, 다중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 형태의 경우는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다가구나 연립주택의 전세를 들려는 분들은 반드시 힘드시더라도 발품을 많이 팔아서 주변의 주택 시세를 확인하고 비교해서 전세가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 들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나보다 빠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외에도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알려드린 꿀팁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전세 들리는 주택의 집주인이 세금 체납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집주인이 세금 체납자인 경우에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노승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세 사기는 집 없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